15장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15장은 자바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클래스,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는 필수 사용 클래스들의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5장에서 배우는 클래스 중에 우리가 미리 사용한 클래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스 클래스나 스트링 클래스는 우리 앞에서 자주 사용되니까 메스 클래스와 스트링 클래스의 일부 메서드, 즉 기능을 미리 사용해 봤습니다. 15장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자, 오브젝트 클래스의 정의, 모든 클래스들의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 자바 프로그램 실습하면서 먼저 전체 클래스들의 구조를 먼저 정의하고 우리가 자바 코드로 구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생 클래스로 상속 관계를 정의할 때 스튜던트 클래스를 최상위에 두고 하위에 미들, 콜리지 상속 구조를 정의한 후 구현했습니다. 학생 클래스의 상속 구조를 정의했을 때 이때까지 최상위 클래스는 스튜던트 클래스로 알고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든 클래스 구조도에서 최상위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현해주지 않았지만 컴파일하면 컴파일에서 자동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를 최상위 클래스로 지정해서 컴파일을 해줍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의 특징입니다. java.lang 패키지 위치합니다. 명시적으로 구현하지 않으면 컴파일 시 클래스가 자동으로 상속받게끔 컴파일러가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클래스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익스텐지 키워드로 상속받지 않아도 컴파일 시 최상위 클래스에 대해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오브젝트 클래스의 멤버는 모든 클래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브젝트 클래스의 멤버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필드나 메소드를 미리 구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클래스가 상속하니까 모든 하위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멤버를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클래스의 계층 구조도입니다. 자, 보면 자바에서 제공하는 스트링 클래스나 우리가 만든 스튜던트 클래스 등등등, 자, 이런 모든 클래스의 상속 구조에서 최상위에 위치하는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명시적으로 상속받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상속받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브젝트 클래스를 명시적으로 상속받는 예제입니다. 보면 퍼블릭 클래스 스튜던트, 앞에서 우리가 사용한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다른 기능은 모두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은 익스텐즈 오브젝트 클래스를 명시적으로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추가해줘도 되고, 만약에 추가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컴파일 시 익스텐즈 오브젝트를 추가해줍니다. 필드나 생성자, 메서드는 우리 앞에서 사용한 기능 그대로입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new 스튜던트 객체 생성하면서 S1 참조 변수가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입니다. 자, 이거는 당연한 코드입니다. 자, 두 번째 스튜던트 객체 생성합니다. new 스튜던트에서, 자, 이번에는 obj1 참조 변수에 대입하는데 지금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니까 오브젝트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는 모든 클래스 객체를 다 업캐스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후 학생 신상 정보를 넣기 위해서는 obj1을 다시 원래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을 해줍니다. 자, 똑같이 스튜던트 타입 참조 변수 S2에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S2를 이용해서 getStuInfo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학생 정보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는 모든 클래스 객체를 다 업캐스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타입 참조 변수는 많이 사용됩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챕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CH15 프로젝트 미리 생성했습니다. 섹션 01.ex01 패키지 생성합니다. 섹션 01.ex01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자, 퍼블릭 클래스 스튜던트.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명시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는 자바장 패키지에 있으니까 굳이 임포트를 안 해줘도 됩니다. 필드, 생성자, 학생 신상 정보 출력 메소드인 getStuInfo 메소드를 앞에서 사용한 것처럼 동일하게 추가해 줍니다. 실행 클래스,
스튜던트 테스트. 자, 뉴 스튜던트 객체 생성해서 S1 동일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S1을 이용해서 getStudentInfo 메소드 호출합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브젝트 타입 참조 변수 obj1에 new 스튜던트 객체 생성 후 오브젝트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 obj1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타입이니까 오브젝트 타입 참조 변수는 모든 클래스 객체를 다 업게스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 홍길동 학생의 신상 정보를 출력하려면 업게스팅 상태니까 다시 하이 클래스 스튜던트 타입으로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obj1에 대해서 스튜던트 하이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후 동일 타입 참조 변수 s2에 대입합니다. s2를 이용해서 getStudentInfo 메소드 호출합니다. 실행하면 홍길동 학생의 신상 정보를 출력합니다. 당연히 obj1으로 바로 getStudentInfo 메소드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금 업캐스팅 된 상태니까 하이 클래스에 위치한 getStudentInfo 메소드 호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11행처럼 하이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후 호출을 해야 됩니다. 출력이 됩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를 명시적으로 상속받지 않아도 컴파일 시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인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제공하는 여러가지 메서드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5장부터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 클래스들의 기능을 우리가 챕터별로 학습합니다. 그럼 각각의 API에 어떤 기능이 있는가, 사용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자바에서는 문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바 API 문서를 어떻게 보는가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클래스 사용하면서 API 문서를 잠깐 이용해 봤습니다. 앞에서 매스 클래스 예를 들면서 매스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메서드는 정적 메서드로 제공하는 걸 정적 지정제 할 때 잠깐 API 문서를 보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API 문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장에서 추가한 API 문서입니다. API 문서로 이동해서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클래스명을 입력합니다. 지금은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입력하면 자동으로 오브젝트로 시작하는 클래스명이 미리 보기로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패키지명까지 확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를 클릭합니다. 우리는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를 설명하는 웹페이지가 표시가 됩니다. 자, 클래스 오브젝트 is the root of the class hierarchy. 그러니까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 구조에서 루트, 즉 최상위 클래스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 하단에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우리 뒤에서 차근차근히 이제 학습합니다. 클론 메소드, equals 메소드, finalized 메소드, description 각각의 메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학습할 오브젝트 클래스에 정하는 메소드들입니다. 클론 메소드, equals 메소드. 자, 이런 메소드들이 제공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에서 다 상속받으니까 이런 메소드들은 프로그래밍 시 자주 사용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각각의 메소드를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추가한 API 문서에서 오브젝트 클래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서치 창에 찾고자 하는 클래스명 입력합니다. 그럼 입력한 단어가 들어간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명이 미리 보기로 펼쳐집니다. 우리는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찾습니다. 자, 클릭하면 오브젝트 클래스를 설명하는 웹페이지가 표시가 됩니다. 클래스 오브젝트 is the root of the class hierarchy.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 계층 구조에서 루트, 즉 최상위 클래스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위에 보면 필드와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에는 선언된 필드가 없습니다. 자, 선언된 메서드입니다. 보면 클론 메서드, equals 메서드,
get 클래스 메서드, notify 메서드, notify all 메서드, toString 메서드, wait 메서드 이런 메서드들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에서 다 상속받으므로 모든 클래스에서 공통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이런 메서드로 구현해 놓고 그때그때 상속받아서 사용합니다. 각각의 메서드의 기능은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API 문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챕터별로 클래스의 기능이 궁금하다 이러면 서치창에 클래스명 입력해서 해당 웹페이지로 가서 각각의 필드와 메서드가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각각의 필드와 메서드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가, 그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브젝트 클래스에 제공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서드는 equals 메서드입니다. 자, equals 메서드의 용도는 객체, 인스턴스가 같은지 판별하는 메서드입니다. 앞에서 자바 프로그래밍 학습하면서 스튜던트 클래스나 여러 가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생성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인스턴스를 하나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인스턴스, 즉 클래스 객체들의 필드의 값이 같은지를 비교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equals 메서드를 미리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문서입니다. 해석해 보면 기존 객체가 다른 객체와 같은지를 비교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바에서 데이터 종류별 동동 여부 판별 방법입니다. 자바의 데이터는 크게 기본 타입 데이터와 참조 타입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학습했습니다. 기본 타입 데이터의 동동 여부 비교는 비교 연산자에 동등 비교 연산자 있죠? equal 2개 쓰는 거. 요걸 이용합니다. 보면 변수 너밀과 너미가 각각 3과 4로 초기합니다. 자, 그리고 자, 너밀의 값과 너미의 값이 같은가? 그때는 동등 비교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지금 결과는 false입니다. 기본 데이터 타입은 8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외엔 다 참조 데이터입니다. 참조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동등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equals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자, equals 메서드를 이용해서 실제 값, 각각의 인스턴스의 값은 필드에 저장되어 있겠죠. 필드의 값을 비교합니다. 기본 데이터 타입은 equals 메서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예입니다. 보면 name1과 name2가 스트링 타입 변수입니다. 각각 이순신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name1과 name2의 값이 같으냐, 문자열이 같으냐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name1 equals name2. 문자열은 대표적인 참조 타입 데이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equals 메소드를 이용해서 name1과 name2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을 비교합니다. 결과는 true입니다. 기본 타입 데이터와 참조 타입 데이터 동동 비교 시 각각 비교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자, equals 메소드로 문자열 비교하기 예제입니다. name1, name2, name3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홍길동으로 각각 초기합니다. 자, equals 메소드로 각각의 문자열이 같은지, 같은 이름인지 비교합니다. name1, name2. name1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 이순신과 name2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 이순신이 같으냐? 같죠? 그러니까 true를 출력합니다. name1 equals 직접 문자열 이순신을 입력합니다. 같죠? 그러니까 true를 출력합니다. name1 equals name3. 이순신, 홍길동 다릅니다. 그러니까 false를 출력합니다. 문자열은 대표적인 참조 타입 데이터입니다. 문자열 비교 시 equals 메소드를 이용해서 두 문자열이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자, equals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 비교하기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2 패키지 생성합니다. 스트링 equals 테스트. name1, name2, name3을 이순신, 홍길동으로 각각 초기합니다. name1, name2, name3이 스트링 문자열 타입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의 값을 비교할 때는 문자열은 참조 타입 데이터이므로 equals 메소드를 이용해서 비교합니다. 보면 name1 equals name2. name1과 name2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이 같은가? 이순신 같습니다. 그러니까 true를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true가 출력이 됩니다. name1 equals 이순신, name1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을 직접 이순신 문자열로 비교합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true입니다. 실행하면
true가 출력이 됩니다. name1 equals name3. name1과 name3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를 비교합니다. 이순신, 홍길동. 다르죠? 그러니까 실행하면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자, 문자열은 대표적인 참조 타입 데이터입니다. 동동 여부 비교 시 equals 메소드를 이용해서 비교합니다. 앞에서 틀리기 쉽다고 그랬습니다. 문자열 데이터는 자바를 포함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반면에 데이터 타입은 참조형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을 비교 시 equals 메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생성한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실제 필드 값이 같은지를 equals 메소드를 이용해서 판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API 문서로 설명드린 equals 메소드의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오브젝트 클래스 검색했습니다. 여기 보면 equals 메소드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면 자, PPT에서 설명한 equals 메소드에서 쭉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객체가 기존의 객체와 같은가를 판별한다.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용자가 만든 클래스 인스턴스의 각각의 필드 값을 비교시 equals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튜던트 클래스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equals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인스턴스의 필드 값이 동일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이름과 학년을 저장하는 필드입니다. 생성자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etStudInfo 학생의 신상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3개의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new student 이순신이 각각 S1과 S2에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스튜던트 인스턴스는 홍길동 3을 각각의 필드에 초기화한 후 S3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스튜던트 인스턴스와 두 번째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필드 값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스튜던트 객체와 두 번째 스튜던트 객체를 equals로 비교했을 때 true를 출력해야 됩니다. 자, s1.equals s2 실행하면 자, true가 나와야 되죠. 근데 보면 false가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equals 메소드를 사용하면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실제 값을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용했는데 결과는 false가 나옵니다. s1.equals s3. 자, 이거는 당연히 지금 필드의 값이 다르니까 false가 나오는 게 당연한데 s1.equals s2를 하면 false가 나옵니다. 자, 이유는 오브젝트 클래스 equals 메소드는 내부적으로 동동 비교 연산자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클래스 equals 메소드로 참조 데이터를 비교하면 위치 값이 비교됩니다. 지금 S1 equals S2를 하면 S1이 가리키고 있는 인스턴스의 위치값과 S2가 가리키고 있는 인스턴스의 위치값이 같으냐를 비교합니다. 지금 각각 다른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S1과 S2에 대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false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equals 메소드를 사용하는 의도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각각의 필드 값의 동일 여부를 지금 얻고자 하는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equals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오브젝트 클래스 equals 메소드는 참조 변수의 각각의 실제 값을 비교하는 용도로 제공된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equals 메소드의 형식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클래스처럼 각각의 하이 클래스에서 그냥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래밍 시 각각의 하이 클래스에서 프로그래머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을 비교하려면 equals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다. 스트링 클래스처럼 대부분 API 클래스는 미리 equals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제공합니다. 지금 앞에서 참조 데이터인 문자열에 대해서는 equals 메소드를 사용해서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문자열은 실행하면 스트링 클래스 객체로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클래스에서는 미리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문자열을 비교했을 때 호출한 equals 메소드는 스트링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된 equals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직접 우리가 오버라이딩해서 각각의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필드 값을 비교하는 equals 메소드를 직접 재정해야 합니다. 자, 보면 스튜던트 클래스에 지금은 equals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자, 매개 변수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equals 메소드 호출하면 obj 매개 변수로 모든 인스턴스가 다 전달됩니다. OBJ로 전달된 인스턴스 타입이 스튜던트 타입이냐를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로 판별합니다. 자, 참이면 OBJ를 스튜던트 클래스로 다운캐스팅 후 원래 스튜던트 인스턴스와 전달된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각각의 네임, 그레이드를 비교해서 같으면 리졸트를 true로 세팅 후 호출한 것으로 리졸트 값을 전달합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똑같이 3개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각각의 필드 값을 이순신 2로 초기화합니다. 세 번째는 홍길동 3으로 초기화합니다. S1점 equals S2를 호출하면 이번에는 S1 참조 변수가 호출하는 equals 메소드는 방금 오버라이딩한 요 equals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그러면 S2가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객체가 obj 매개 변수로 전달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만나면 obj로 전달된 인스턴스의 타입이 스튜던트니까 참이니까 obj를 스튜던트 클래스로 다운캐스팅 후 네임과 그레이드를 비교하면 이순신이 같으니까 이번에는 호출한 것으로 true를 리턴합니다. true가 출력이 됩니다. S1점 equals S3을 하면 당연히 false입니다. 자, 실습한 것처럼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equals 메서드는 형식만 제공이 됩니다. 실제 객체의 필드 값을 비교하는 기능은 방금 실습했듯이 일반적으로 equals 메서드를 하이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재정의해서 사용합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3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스튜던트 클래스 먼저 equals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지 않은 상태에서 equals 메소드로 두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비교하는 예제입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 실행 클래스입니다. equals 테스트 자, 3개의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 인스턴스와 두 번째 인스턴스의 필드 값은 이순신이 같은 값으로 초기합니다. 세 번째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필드 값은 홍길동 3으로 초기합니다. 자, 먼저 S1 equals S2 S1과 S2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객체 필드 값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동일 여부를 판별하는 equals 메소드로 비교하니까 true가 나와야 됩니다. 실행해보면 근데 false가 나옵니다. S1점 equals S3은 당연히 가리키는 스튜던트 객체의 필드 값이 다르니까 당연히 false입니다. 근데 지금 S1점 equals S2를 하면 예상과 다르게 지금 false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조 데이터로 equals 메소드를 호출하면 실제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equals 메소드는 참조 변수나 참조 데이터가 위치한 위치 값을 비교합니다. S1과 S2가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객체의 위치는 지금 따로따로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의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두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필드 값이 동일하냐 여부를 지금 equals 메소드로 판별하고 싶은데 지금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equals 메소드는 형식만 제공됩니다. 형식만 제공되고 실제 클래스 인스턴스 사이에 필드 값을 비교하는 기능은 하이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합니다. 앞에서 학습한 스트링 클래스는 미리 오버라이딩해서 제공하니까 우리가 문자를 비교 시 오버라이딩 된 equals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스튜던트 클래스에 equals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서 두 개의 스튜던트 클래스 인스턴스의 필드 값의 동일 여부를 비교하는 기능을 재정해 보겠습니다. EX04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 일단 기존에 작성한 걸 카피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런 후
이번에는 스튜던트 클래스가 상속받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오버라이딩 가능한 메서드 목록이 뜹니다. 여기서 equals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자, 지금은 equals 메서드를 직접 하이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obj 매개변수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모든 인스턴스를 다 어캐스팅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if 문에서 obj 매개변수로 전달된 클래스 타입이 스튜던트 타입이냐를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로 판별합니다. 자, 참이면 obj를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해서 원래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필드와 obj로 전달된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각각의 네임 그레이드 필드를 비교해서 참이면 호출한 곳으로 true를 리턴합니다. 실행 클래스입니다. student equals test. 자, 앞에 예제처럼 동일하게 3개의 student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s1과 s2를 equals 메소드로 비교하면 true를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s1.equals 메소드 호출하면 요 equals 메소드는 방금 스튜던트 클래스에 오버라이딩한 요 메소드가 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s1과 s2의 필드 값이 같기 때문에 equals 메소드를 호출하면 true가 리턴이 됩니다. 자, 실행하면 자, true가 리턴이 됩니다. 자, 오브젝트 클래스에 제공되는 equals 메소드는 형식만 제공됩니다. 실제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나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만든 클래스의 인스턴스들 사이에 필드 값의 동등 여부를 비교할 때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제공되는 equals 메소드를 하이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합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equals 메소드를 사용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했습니다. 문자열, 즉 스트링 클래스는 미리 equals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제공합니다. 자, 한번 가보면 메소드 서머리에 equals 제공합니다. 자, 이거 클릭하면 자, 퍼블릭 불린 equals에서 오브젝트 클래스에 제공하는 equals 메소드를 스트링 클래스에서는 미리 오버라이딩해서 제공합니다. 뒤로 가면서 자바 API 클래스 학습하는데 대부분의 API 클래스에서는 equals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제공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에 제공하는 equals 메소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제공하는 toString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toString 메소드의 특징입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에 제공하는 메소드입니다. 인스턴스의 필드 정보를 문자열로 출력 시 제공하는 메소드입니다. 참조 타입 변수를 프린틀렛 메소드로 전달하면 자동으로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자, 우리 앞에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자, 학생 신상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 getStudInfo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자, getStudInfo 메소드 호출하면 학생의 신상 정보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필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신상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모든 학생 클래스의 필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getStudInfo 메소드를 호출해서 신상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 이처럼 프로그래밍 시 생성한 클래스 인스턴스에 전체 필드 값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까지는 자, getStudInfo 메소드처럼 우리가 일일이 전체 필드 값을 얻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능이 많이 사용되니까 자바에서 오브젝트 클래스에 미리 toString 메소드를 제공해서 getStudInfo 메소드처럼 인스턴스의 모든 필드의 값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메소드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시 클래스 인스턴스의 전체 필드 값을 알고 싶다 이럴 때는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참조 변수 자체를 프린틀렛 메소드로 전달하면 자동으로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자, toString 메소드 API 문서입니다. 자, 문서를 보면 제가 말씀드릴 때는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하면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의 전체 필드 정보를 출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오브젝트 클래스의 toString 메소드 정의를 보면 실제 오브젝트 클래스에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출력되는 정보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클래스 인스턴스의 클래스명과 해시 코드를 출력합니다. 해시 코드는 JVM이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하면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고유값을 하나 할당합니다. 그게 해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클래스 인스턴스의 고유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해시 코드는 클래스 인스턴스가 생성된 메모리의 위치값 기반으로 JVM이 클래스에게 할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toString 메소드 기능은 모든 필드 값을 출력하는 기능인데 equals 메소드처럼 오브젝트 클래스에는 메소드 형식만 정의를 해놨습니다. 실제 출력하면 클래스명과 해시 코드를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equals 메소드처럼 대부분의 자바 API 클래스나 아니면 사용자가 만들어 쓰는 클래스는 toString 메소드를 각각의 상황에 맞게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번엔 스튜던트 클래스에 학생 신상 정보를 getStudInfo 메소드 구현하지 않고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상속받아 사용하는 toString 메소드로 학생의 전체 신상 정보를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오버라이딩 전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toString 메소드를 이용해서 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name, grade, 필드 선언합니다. 자, 이번에는 getStudInfo 메소드를 굳이 구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new student 이순신이 스튜던트 인스턴스 생성하면서 name과 grade 필드를 이순신 2로 초기화합니다. 자, 그런 후 학생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s.toString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호출하면 예상과는 달리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패키지 명까지 포함되는 정식 클래스 명과 그리고 골뱅이 다음에 스튜던트 인스턴스에 할당된 해시 코드를 출력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toString 메소드는 형식만 제공하는 겁니다. 형식만 제공하고 실제 어떻게 필드 값을 출력할 것인가, 그 형식은 각각의 하위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합니다. 자, println s, 자, 참조 변수를 println 메소드로 전달하면 자동으로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한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자, 보면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name, grade 필드의 값을 문자를 만들어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실행 클래스에서 new student 이순신이 똑같이 student 인스턴스 생성하면서 이순신 2로 name, grade 필드 값을 초기화합니다. 자, 이번에는 s.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이순신이 학생 신상 정보가 정확하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이 호출한 메소드는 스트링 클래스에 오버라이딩한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참조 변수만 println을 전달하면 자동으로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그러니까 toString 메소드도 앞에서 배운 equals 메소드처럼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형식만 제공하는 겁니다. 형식만 제공하고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 클래스나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만든 클래스에서 적절하게 오버라이딩해서 자신이 원하는 형식으로 필드 값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즉 재정의해서 사용합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5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스튜던트 클래스 먼저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기 전 예제입니다. name, grade 필드 선언 후 생성자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하면 학생의 전체 신상 정보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getStudInfo 메소드를 따로 구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행 클래스입니다. toString test new student 인스턴스 생성하면서 각각의 필드 값을 이순신 2로 초기화합니다. 자, 그런 후 학생 전체 신상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참조 변수 s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상속받고 있는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예상과는 달리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클래스명과 인스턴스에 할당된 해시 코드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클래스에 상속받는 toString 메소드는 equals 메소드처럼 형식만 제공하는 겁니다. 실제 호출하면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과 그리고 인스턴스가 생성된 해시 코드를 출력해 줍니다. 자, println에서 s 참조 변수만 전달하면 toString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toString 메소드도 equals 메소드처럼 하이 클래스에서 그때그때 출력 형식을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버라이딩해서 학생 정보를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EX06 패키지 생성합니다. 스튜던트 클래스는 이전에 학습한 스튜던트 클래스를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toString 선택해서 오버라이딩을 해줍니다. 자, 그런 후 오버라이딩 메소드 내에서 네임과 그레이드 필드 값을 원하는 문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하고 있습니다. 실행 클래스도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똑같이 학생 인스턴스 생성하면서 이순신 2로 초기합니다. s.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이번에는 오버라이딩 된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돼서 네임 그레이드 값을 정상적으로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이름 이순신 학년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toString 메소드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자, toString 메소드도 equals 메소드처럼 하이에 각각의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해서 그때그때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필드의 값을 출력하도록 미리 형식만 제공하는 겁니다. 결국 뒤에서 배우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다른 메소드들도 equals 메소드나 toString 메소드처럼 똑같이 하이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럼 오브젝트 클래스의 toString 메소드를 문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클래스의 toString 메소드 가보면 호출 시 출력하는 값은 지금 보면 클래스명과 그리고 골뱅이 표시하고 뒤에 자신의 해시코드 메소드를 호출해서 JVM이 인스턴스에 할당한 해시코드 값을 출력합니다. 해시코드 메소드는 클래스 인스턴스에 할당된 해시코드 값을 얻을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제공하는 클론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론이 해석하면 복제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 생성된 클래스 객체,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를 따로 복사 또는 기본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new student에서 실행 중에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실행 중에 생성한 인스턴스를 똑같이 복사해서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복제할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클론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클론, 복제하다니까 실행 중 생성된 인스턴스를 똑같이 복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 중에 생성된 인스턴스를 똑같이 복사해서 사용할 경우가 있으니까 메소드로 기능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당연히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클론 메소드는 형식만 서는 데 있습니다. 하이 클래스에서 클론 메소드를 적절히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합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클론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보면 오브젝트 클래스에 서는데 클론 메소드를 가지고 와서 return new student, new 다음에 스튜던트 생성자 호출해서 클론 메소드 호출 시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해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실행 클래스에서 클론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제 스튜던트 클래스 인스턴스를 복제합니다. 클론 메소드를 사용하기 전에 클론 메소드는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메인 메소드 뒤에 throws 클론 not supported exception 구문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론 메소드는 호출 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사용법이 이렇다고 뒤에 이 구문을 써주시고 예외에 대해서는 다음 장 16장에서 상세하게 학습을 합니다. 일단은 클론 메소드 사용 시 사용법으로 생각하고 이 구문을 항상 메인 메소드나 아니면 클론 메소드를 호출하는 메소드 뒤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new student, 스튜던트 객체 생성합니다. 참조 변수 s1에 대입합니다. s1이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객체를 클론 메소드를 호출해서 복제를 합니다. s1 클론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스튜던트 클래스에 오버라이딩한 클론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 return new student, 또 다른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근데 리턴 타입이 지금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클래스 인스턴스는 오브젝트 타입 참조 변수에 어캐스팅 돼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이 됩니다. 메소드 호출하면 스튜던트 클래스가 오브젝트 타입으로 어캐스팅 돼서 리턴 되니까 다시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후 S2에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S1과 S2는 다른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각각의 인스턴스의 필드 값은 동일합니다. S1.toString, S2.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이순신 3, 이순신 3을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클론 메소드를 이용해서 S1이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상태를 그대로 복제해서 또 다른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걸 S2가 가리키는 겁니다. S1과 S2가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인스턴스가 다른 객체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S1이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그레이드 필드를 2로 변경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출력해보면 S1이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그레이드 필드의 값은 방금 2로 변경했기 때문에 2가 출력이 됩니다. 반면에 S2의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그레이드 필드의 값은 여전히 3입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에 제공하는 클론 메소드도 하이 클래스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합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equals 메소드, toString 메소드, 자, 그리고 클론 메소드 외에 오브젝트 클래스에서는 해시 코드 메소드나 notify all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해시 코드 메소드는 사용자가 직접 해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해시 코드 메소드는 17장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notify나 notify all 메소드는 스레드 기능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이 두 메소드는 스레드 파트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클론 메소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7 패키지 생성합니다. 스튜던트 클래스 필드 생성자 toString 메소드를 일단 구현합니다. 자, 그리고 클론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클론 메소드 호출 시 스튜던트 인스턴스 생성해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실행 클래스에서 클론 메소드 호출해서 사용합니다. 클론 테스트. 지금 S1.클론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클론 메소드는 클론 메소드는 보면 through 클론 not supported exception 클론 메소드 호출 시 실행 중에 에러, 즉 예외가 발생하면 호출한 것으로 예외를 지금 던집니다. 예외 관련 기능은 다음 장 16장에서 상세하게 합니다. 지금은 형식이 이렇다는 정도로 알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 발생하면 호출한 것으로 예외를 던지니까 호출한 것이 메인 메소드니까 메인 메소드에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through 클론 not supported exception 구문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러가 없어집니다. 일단은 클론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법을 알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new student 인스턴스 생성해서 S1 참조 변수가 가리킵니다. 자, S1을 이용해서 오버라이딩한 클론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new student 새로운 스튜던트 인스턴스 생성해서 호출한 것으로 지금 리턴 타입 오브젝트니까 어캐스팅해서 리턴합니다. 자, 그럼 S2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이니까 지금 어캐스팅 상태로 리턴 받았으니까 다시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해서 S2가 가리킵니다. 자, 그런 후 각각의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toString 호출하면 똑같이 이순신 3, 이순신 3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클론 메소드를 호출하면 S1이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객체를 똑같이 따로 복사해서 S2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S1.grade에서 2를 S1이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그레이드 필드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S1.toString 호출하면 이번에는 그레이드 정보가 2로 변경돼서 출력됩니다.
반면에 S2가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그레이드 필드는 따로따로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값인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실행하면 S1이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학년은 2고 S2가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값은 3입니다. 자, 클론 메서드를 실습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 실행 중인 인스턴스를 그대로 따로 복사하고 싶을 때 클론 메서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오브젝트 타입 참조 변수는 모든 클래스 객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타입 참조 변수는 모든 클래스 인스턴스를 어깨스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클래스들은 오브젝트의 equals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객체의 필드 값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모든 클래스들은 toString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객체의 필드 값을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래퍼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래퍼를 해석해보면 싸다, 포장하다 그런 뜻이죠. 포장 클래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서 그냥 래퍼 클래스 이름 그대로 사용하니까 래퍼 클래스로 부르겠습니다. 자, 래퍼 클래스 정의와 종류입니다. 정의는 기본 타입 데이터별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자, 래퍼 클래스 우리 앞에서 이미 사용해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테저 클래스입니다. 자, 인테저 클래스에 많이 사용한 메서드가 파스인트 메서드 앞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실습했듯이 여러분들이 콘솔로 정수를 입력받을 때 일단은 문자열로 입력받았습니다. 1, 2, 3을 문자열로 입력받으면 실제 정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테저 클래스의 파스인트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실제 123 정수로 변환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인테저 클래스가 래퍼 클래스입니다. 자, 래퍼 클래스 종류입니다. 보면 래퍼 클래스는 우리 앞에서 자바의 기본 타입 데이터는 8가지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8가지 기본 타입에 대해서 래퍼 클래스를 대응해서 제공합니다. 래퍼 클래스명은 불린 타입이면 똑같이 클래스명도 불린인데 맨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차 타입의 래퍼 클래스는 캐릭터입니다. 자, 그리고 인트는 우리 많이 사용한 인테저 기본 타입에 대해서 각각에 대응하는 래퍼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자, 이 래퍼 클래스를 사용하면 인테저 클래스의 파스인트 메서드 예를 들었듯이 각각의 기본 타입에 대해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래퍼 클래스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열을 해당 타입의 데이터로 변환한다든가 진수를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만약에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면 일일이 프로그래머가 다 만들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기본 타입 데이터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설명드린 것처럼 래퍼 클래스로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테저 클래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테저 클래스의 여러가지 메서드들입니다. 웹 개발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서드가 파스인트 메서드입니다.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 후 결과값을 리턴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주문 수량을 입력해서 주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2를 입력해서 주문을 하면 PC에서 이제 서버로 전송을 하면 자,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런 숫자 데이터도 실제 전송 시에는 문자열로 전송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로 전송된 후 서버에서 문자열로 전송된 이 숫자를 다시 정수로 변환해서 사용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파스인트 메서드입니다. 많이 사용됩니다. 그 외에 인테저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메서드입니다. 인트 밸류는 인테저 객체 값을 정수 값으로 리턴합니다. 롱 밸류는 인테저 객체 값을 롱 데이터로 변환하는 데 사용합니다. 맥스 민 메서드는 두 수 중 큰 값, 두 수 중 작은 값을 구해서 리턴합니다. 2진수, 16진수, 8진수로 변환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자, 여기 있는 메서드는 많이 사용되는 메서드고 그 외 인테저 클래스에서 더 다양한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그거는 API 문서를 참조하세요. 자, 인테저 래퍼 클래스 사용 예제입니다. 인테저 클래스명으로 바로 필드명으로 접근합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능한 이유. 자, 우리는 이제 다 학습했습니다. 클래스명, 바로 필드명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맥스 밸류, 민 밸류는 상수로 선언됐기 때문에 바로 객체 생성 없이 바로 필드명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명이 대문자고 필드명에 2개의 단어 이상이 사용됐을 때 언더바로 연결하라. 상수 명령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필드 이름만 봐도 맥스 밸류, 민 밸류는 상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출력하면 자바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 수 있습니다. 너미를 스트링 타입 변수로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98 문자열을 저장합니다. 98이 아닙니다. 자, 너미를 스트링 타입 변수로 선언 후 너밀 더하기 2를 하면, 자, 우리 아이들은 2가 정수니까 너밀이 지금 98 문자열이고 문자열 더하기 정수를 하니까 98이 98로 변환돼서 2하고 돼서 100이 너미에 저장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출력해보면 982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과는 달리,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과 정수를 더하기 연산자로 연산을 하면 2가 문자열 2로 변환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이 더하니까 결과적으로 98이 문자열로 변환이 되어서 너미에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출력하면 98이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의도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98 문자열을 98로 변환하고 싶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테저 클래스에 parseInt를 사용해서, 자, 인자로 주면 98이 98로 변환돼서 2하고 더하니까 이번에는 100이 num3 변수에 저장됩니다. num3 값을 출력하면 원하는 대로 100이 출력이 됩니다. 자, parseInt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자, 이런 식으로 parseInt에서 hello 문자열을 입력하면 실행 시 예외가 발생합니다. 보면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parseInt에 인자로 줄 수 있는 값은 98처럼 정수형 문자열만 인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ello world 문자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는 parseInt로 전달하면 안 됩니다. 전달해서 실행 시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틀리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인테저 클래스의 to binary string 메소드를 이용해서 num3 변수의 값을 이진수로 변환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변환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num4 int 타입으로 선언 후 123을 저장합니다. 자, 인테저 클래스에 toString 메소드 호출해서 num4를 전달하면 인테저 클래스에서 toString 메소드는 정수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기능으로 오버라이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um4 123이니까 이게 1, 2, 3 문자열로 변환돼서 hello와 더하기 연산을 하니까 1, 2, 3 hello를 num5 변수에 저장합니다. 출력하면 1, 2, 3 hello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테저 클래스에서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제공하는 toString 메소드를, 자, 이런 식으로 정수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기능으로 오버라이딩해서 제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float ref 클래스 사용 예제입니다. float.maxvalue, minvalue 출력하면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로트 타입 데이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최대값, 최소값은 우리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너미를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 후 3.15f 실수형 문자열을 저장합니다. 너밀의 2.0f 플로트 타입 실수를 더하면 문자열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출력하면 3.15f 2.0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미에는 2.0f가 2.0f 문자열로 변환돼서 너밀이 가리키고 있는 3.15f하고 문자열끼리 결합해서 너미에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3.15f를 실제 실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플로트 클래스에 parseFloat 메소드 이용해서 인자로 지정해 주면 3.15f로 변환이 됩니다. 그런 후 2.0f 더하면 num3에는 5.15 원하는 실수값이 저장됩니다. 자, 플로트 클래스의 toString 메소드도 플로트 타입 실수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기능으로 오버라이딩해서 제공합니다. 자, num4 123.345f를 toString 메소드에 인자로 전달해서 hello하고 더하면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이 돼서 출력합니다. 그 외에 다른 래퍼 클래스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른 래퍼 클래스 사용 시 API 문서를 보면서 각각의 메소드 기능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저는 섹션 06.ex01 패키지 미리 만들었습니다. 자, 인테저 클래스를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인테저 테스트 클래스명 필드명으로 바로 접근합니다. 맥스 밸류, 민 밸류는 인테저 클래스에 선언된 상수입니다. 자, 실행하면 자바에서 표현 가능한 정수 데이터의 최대값, 최소값을 알 수 있습니다. 너미를 스트링 타입 변수 선언 후 98 문자열을 저장합니다. 너밀에 2를 더한 후 스트링 타입 변수 너미에 저장하면 98이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더하기 정수를 하면 문자열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2가 문자열로 변환돼서 98 문자열과 결합이 되니까 너미에는
982 문자열이 저장됩니다. 실행하면 982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우리 의도는 98하고 2를 더하면 98이 98로 변환돼서 2하고 돼서 출력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98을 98로 변환해 줘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우리 자주 사용한 parseInt 메소드입니다. num2를 인자로 주면 98로 변환돼서 2하고 더하니까 num3 변수에는 100이 저장이 됩니다. 자, 실행하면 자, 100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주의해 주셔야 될 게 parseInt 메소드 호출하면서 hello 문자열을 지정해 주면 실행 시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parseInt 메소드에 인자로 전달할 수 있는 값은 98처럼 정수형 문자열만 가능합니다. 자, 112 정수형 문자열입니다.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parseInt에 인자로 전달할 수 있는 값은 정수형 문자열만 전달 가능합니다. 틀리기 쉽습니다. 자, 인테저 클래스의 to binary string 메소드를 이용해서 num3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이진수로 변환합니다. 실행하면 100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1100, 100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인테저 클래스의 toString 메소드를 이용해서 num4에 저장된 123 정수를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의 제공은 toString 메소드를 인테저 클래스에서는 정수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기능으로 오버라이딩해서 제공합니다. 자, 실행하면 123 헬로가 출력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배운 오브젝트 클래스 제공한 여러가지 메소드는 자바 API나 아니면 사용자가 만든 클래스에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오버라이딩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인테저 클래스에서는 정수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기능으로 오버라이딩해서 제공합니다. 다음은 플로트 클래스 예제입니다. 플로트 클래스 명점 맥스 밸류 민 밸류 실행하면 자바에서 표현 가능한 플로트 타입 실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num1에 3.15f 문자열이 저장됩니다. 자, 문자열과 2.0f 플로트 타입 실수를 더하면 플로트 타입 실수가 문자열로 변환돼서 결합이 됩니다. 실행하면 3.15f 2.02 출력이 됩니다. 3.15f 문자열을 실제 플로트 타입 실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parseFloat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num1을 전달하면 3.15f 실수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2.0f 더하니까 num3에는 5.15가 저장됩니다. 실행하면 5.15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플로트 클래스의 toString 메소드는 플로트 타입 실수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기능으로 오버라이딩해서 제공합니다. 자, 실행하면 123.345 헬로가 출력이 됩니다. 프로그래밍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테저 클래스와 플로트 클래스의 예제를 실습해 봤습니다. 그 외 다른 레퍼 클래스는 필요시 문서에서 찾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API 문서에서 인테저 자바.랑 패키지 있습니다. 가보면 자, 선언된 필드 맥스 밸류 민 밸류 자, 제공하는 메소드 설명드리는 메소드 외에 더 많은 메소드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parseInt도 오버로딩해서 여러가지 종류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더블 레퍼 클래스 자, 선언된 상수입니다. 자, 그리고 제공하는 여러가지 메소드 필요시 문서에서 찾아서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메스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스 클래스 자, 우리 앞에서 난수 구할 때 메스 클래스의 랜덤 메소드 이용해서 벌써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자, 이름에서 알다시피 이제 수학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메스 클래스에서는 된 수학 관련 상수입니다. 이 자연지수 이의 값을 나타냅니다. 원주의 값을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자, 메스 클래스에서 정한 여러가지 메소드입니다. ABS 절대값 구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실 메서드, 올린 기능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호출 시 매개 변수 A로 실수급 전달하면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올림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3을 전달하면 소수점 이하 3이 있으니까 올림하니까 5.0을 리턴합니다. 플로우는 반대입니다. 버림입니다. 그러니까 4.3을 전달하면 버려버리니까 4.0을 리턴합니다. 자, 맥스민 이름에서 알다시피 두 실수 중 큰 값, 적은 값을 리턴합니다. POW, 파워의 약자입니다. A와 B로 각각의 값 전달하면 A의 B 거듭 제곱한 값을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2고 B가 10이면 2의 10승을 리턴합니다. 자, 랜덤 메서드 0에서 1 사이에 더블 타임 난수를 리턴합니다. 사용해 봤습니다. 라운드 반올림하는 기능입니다. SQRT 입력한 값의 제곱권을 리턴합니다. 자, 예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메스 클래스의 메서드를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메스.abs 호출해서 마이너스 4.5를 전달하면 마이너스 4.5에 절대값을 얻습니다. 4.5. 자, 실 메서드에 4.5를 전달하면 올린 기능을 합니다. 5.0을 출력합니다. 플로우 메서드에 4.5를 전달하면 이번에는 버린 기능입니다. 4가 출력이 됩니다. 라운드 메서드 반올림 기능입니다. 4.6을 입력하면 5가 출력이 됩니다. 로그신 메서드입니다. 100을 입력하면 2.0이 출력이 됩니다. 로그 메서드에 100을 입력하면 4.60 해서 로그 100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 10이나 로그 메서드는 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시 사용하면 됩니다. 맥스 민 메서드입니다. 각각 100, 200 입력해서 실행하면 자, 맥스는 둘 중에 큰 값 200을 리턴합니다. 민은 100을 리턴합니다. 파워 메서드입니다. 2하고 10을 전달해서 호출하면 2의 10승 1024를 넣습니다. 라운드 메서드입니다. 반올림 기능입니다. 3.77을 입력하면 4를 넣습니다. 메스 클래스의 랜덤 메서드입니다. 우리 앞에서 사용해 봤습니다. 0에서 1 사이에 더블 타입 실수를 넣습니다. 자, 실행하면 자, 이런 식으로 0에서 1 사이에 더블 타입 실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SQRT 메서드입니다. 자, 입력한 100에 제곱권을 넣습니다. 실행하면 10을 넣습니다. 10의 제곱이 100이니까 10을 넣습니다. 자, 메스 클래스 제공하는 여러가지 수학 관련 메서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메서드는 당연히 많이 사용되니까 정적 메서드로 제공됩니다. 랜덤 클래스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랜덤 메서드로 난수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랜덤 메서드는 0에서 1 사이에 더블 타입 실수를 구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실습했지만 1에서 100 사이에 난수를 구하고 싶다. 이러면 메스.랜덤 메서드는 바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일단 메스.랜덤 호출해서 0에서 1 사이에 실수 구한 후 또 다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점이 좀 불편해서 자바에서 여러가지 난수 기능을 추가해서 랜덤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다른 타입 난수 얻는 기능과 반복적으로 같은 난수 얻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수도 정수만 난수 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임의의 불린 타입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타입의 난수 얻는 기능과 그리고 반복적으로 호출 시 같은 값만 얻는 그런 경우도 프로그래밍 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같은 난수를 얻는 기능도 랜덤 클래스를 이용해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랜덤 클래스의 생성자입니다. 자, 랜덤 클래스에 정한 여러 가지 메서드입니다. 보면 넥스트 불리한 불린 타입의 난수를 리턴합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시 꼭 실수나 정수 타입의 난수만 얻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넥스트 불리한 메서드 추가해서 불린 타입 난수도 얻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넥스트 더블 타입 난수를 리턴합니다. 넥스트 플로트 타입입니다. 넥스트 인트 타입의 난수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스.랜덤 메서드를 사용하면 인트 타입 난수를 얻기 위해서는 메스 랜덤 호출해서 또다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넥스트 인트 메서드 바로 호출하면 인트 타입의 난수를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넥스트는 롱 타입 난수를 리턴합니다. 자, 넥스트 인트 호출해서 매개 변수를 전달하면 0에서 전달한 매개 변수 값 사이에 정수 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랜덤 클래스 사용 예제입니다. 자, 랜덤 클래스는 유틸 패키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자, 랜덤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 후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넥스트 인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정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임의의 정수 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호출할 때마다 새로운 정수 타입 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넥스트 인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5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0에서 5 사이에 정수 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0을 얻습니다. 넥스트 인트 5 호출하면서 더하기를 하면 1에서 6 사이에 정수 난수를 얻습니다. 넥스트 더블 메소드 호출하면 0에서 1 사이에 임의의 더블 타입 실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넥스트 불리 메소드 호출하면 호출할 때마다 true 또는 false를 임의의 값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생성자 매개 변수로 10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10을 시드 값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 인트 호출해서 자 10을 입력하면 항상 3을 난수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난수를 얻을 때 항상 같은 수를 얻고 싶다. 이럴 때는 시드 값을 지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매스 클래스와 랜덤 클래스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2 패키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매스 클래스 실습 예제 매스 테스트. 자, 매스 클래스 제공하는 수학 관련 정적 메소드 사용 예제입니다. ABS 호출 후 마이너스 4.5를 입력하면 절대값을 구합니다. 실행하면 마이너스 4.5,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제거한 채 4.5만 리턴합니다. 실 메소드입니다. 4.5를 입력해서 호출하면 올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4.5니까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올리니까 5.0이 리턴됩니다. 플로우는 반대로 버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5를 버려버리고 정수 부분만 리턴합니다. 4.0을 출력합니다. 라운드 반올림 기능입니다. 4.6이니까 6은 반올림이 되니까 5가 출력이 됩니다. 실행하면 자, 5가 리턴이 됩니다. 라운드의 리턴 타입은 실행하면 정수입니다. 5. 반면에 실과 플로우의 리턴 타입은 5.0, 4.0 더블 타입 실수가 리턴됩니다. 자, 로그 10 메소드입니다. 자, 100을 입력하면 2.0이 리턴됩니다. 자, 로그 메소드입니다. 100을 입력하면 4.6에서 100에 대한 로그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 10 메소드나 로그는 전문적으로 수학 기능을 다룰 때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은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맥스 민 메소드입니다. 두 수 중에 큰 값, 두 수 중에 작은 값을 각각 리턴합니다. 실행하면 자, 맥스는 200, 민은 100을 리턴합니다. 파워 메소드입니다. 자, 2하고 10을 입력한 2의 10승을 구합니다. 하면 1024. 라운드 메소드 3.77 입력하면 반올림하니까 정수 4를 넣습니다. 랜덤 메소드 1에서 0 사이에 더블 타입 실수를 넣습니다. 0.11 해서 1에서 0 사이에 실수를 리턴합니다. SQRT 제곱권을 넣습니다. 100을 입력하면 제곱해서 100이 되는 수 10입니다. 더블 타입 실수로 리턴합니다. 매스 클래스 제공하는 여러가지 수학 기능 메소드에 대해서 사용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 다 필기체로 표시가 되니까 매스 클래스 제공하는 메소드는 정적 메소드로 제공됩니다. 자주 많이 사용하니까 클래스명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랜덤 클래스 사용 예제입니다. 랜덤 테스트. 뉴 랜덤 클래스 생성자 호출해서 인스턴스 생성합니다. 지금 에러가 납니다. 자, 마우스 올려서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랜덤 클래스는 자바.점 유틸 패키지에 있습니다. 자,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next int 호출합니다. 그러면 자바가 표현할 수 있는 정수 범위에서 임의의 정수 값을 리턴합니다. 자, 실행하면 첫 번째 정수 난수를 리턴합니다. 다시 실행하면 자, 실행할 때마다 임의의 정수 난수를 리턴합니다. next int에서 자, 5를 전달하면 0에서 5 사이에 정수 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2, 3, 0. 자, 정수 난수의 범위를 지정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next into 5 해서 더하기 1을 하면 1에서 6 사이에 정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next 더블은 0에서 1 사이에 더블 타입 실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더블 타입 실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next 불린 메소드 호출하면 실행할 때마다 true 또는 false를 임의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true, false. 자, 랜덤 클래스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타입의 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랜덤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합니다. 자, 이번에는 랜덤 클래스 생성자로 시드 값 10을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next int 메소드 호출하면서 10을 지정하면 이번에는 next int 메소드 호출할 때마다 난수 3을 반복적으로 얻습니다. 실행하면 자, 지금은 시드 값을 지정해 줌으로써 항상 우리가 원하는 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바의 난수는 임의로 난수를 얻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드 값을 지정해 주면 시드 값에 대해서 일정한 패턴으로 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시드 값을 지정해 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난수의 패턴을 일정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필요시 구글링을 해서 찾아 쓰시면 됩니다. 자, 매스 클래스와 랜덤 클래스의 기능을 실습해 봤습니다. 자, 이때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바는 기본 타입 데이터를 편리하게 다룰 수 있도록 래퍼 클래스들을 제공합니다. 정수형 문자를 정수로 변환할 때 인테저 클래스의 parseInt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매스 클래스는 정적 메소드로 수학 관련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매스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들은 정적 메소드로 제공되니까 실행 시 따로 객체 생성할 필요 없이 매스 클래스명으로 바로 접근해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매스 클래스의 랜덤 메서드를 이용해서 난수를 생성합니다. 자, 랜덤 메서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방금 알아본 것처럼 랜덤 클래스도 제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링 클래스, 우리 앞에서 문자를 다룰 때 이미 많이 사용했습니다. 문자를 스트링 타입 변수에 대입해서 사용 시 변수 선언할 때 앞에 항상 스트링 클래스명을 지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한 문자열 사용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문자열로 스트링 참조 변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면 CT1, CT2가 스트링 클래스 타입 변수로 선언됐습니다. 문자열을 가리키는 참조 변수입니다. 똑같이 서울시 동일한 문자열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그냥 일단은 문자열을 사용해야 되니까 문자열을 참조 변수에 대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자, 서울시 동일한 문자열을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JVM을 실행하면서 서울시 동일한 문자열이니까 JVM은 동일한 문자열에 대해서는 메모리에 자, 이런 식으로 서울시 한 개의 문자열만 생성해서 CT1, CT2가 동시에 가리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자열은 자바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시 사용되는 문자열은 재사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JVM은 실행 시 서울시 동일한 문자열이 사용되니까 하나의 문자열만 만들어서 각각의 참조 변수에 동일하게 초기합니다. 자, 그런 후 CT2를 세종시로 다른 문자열로 초기하면 이제 세종시 문자열을 생성해서 CT2가 가리킵니다. 자,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자바 프로그램 시 문자열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자열을 사용하는 방법은 스트링 클래스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new string 스트링 생성자 호출해서 서울시 문자열을 생성자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문자열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그걸 똑같이 CT1, CT2 스트링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스트링 생성자를 이용해서 문자열 객체를 생성하면 서울시 동일한 문자열이더라도 따로 메모리에 스트링 객체가 생성됩니다. 그걸 CT1, CT2가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문자열 사용하는 방법은 문자열 상수 또는 문자열 리터를 이용해서 참조 변수에 대입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스트링 객체를 생성해서 문자열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자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일단은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문자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므로 프로그래밍 중에 재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JVM은 실행 시 이런 문자열을 내부적으로 메모리에 미리 생성해 놓고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단 사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문자열 사용할 때마다 스트링 생성자 호출해서 사용하니까 일단은 좀 불편한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자바 입출력 장치와 연동 시 문자열에 대한 암호화나 인코딩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하고 다른 외부 입출력 장치 우리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외부 입출력 장치로는 파일,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자 이런 외부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문자를 전송하고 또 입력받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문자열에 접근해서 이런 각각의 문자를 가지고 와서 암호화 작업이나 인코딩 작업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 스트링 객체 생성해서 어떤 작업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뉴 연산자로 스트링 객체 생성해서 문자열 작업하는 경우는 뒷부분에 자바 IO나 데이터베이스, 문자열 인코딩 기능 학습 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문자열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문자열 비교할 때는 이퀄즈 메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앞에서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자, 문자열은 대표적인 참조 타입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자열의 동등 비교 시 equals 메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이 다른 참조 데이터와 다른 변경 불가능성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의 문자열은 객체로 생성되면 문자열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문자열이 변경되면 변경된 새로운 문자열이 메모리에 따로 생성이 됩니다. 자,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AB, int 타입, 기본 타입 변수입니다. 3과 5로 초기화합니다. name, string, 문자열 타입 변수입니다. 홍으로 초기화합니다. 메모리 상태입니다. AB는 3과 5로 초기화됩니다. name은 문자열 홍을 가리킵니다. 자, A와 B의 값을 출력하면 당연히 3과 5입니다. 자, A의 값을 B의 값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A 값은 이제 5가 됩니다. 출력하면 A, B 다 5입니다. 자, 이번에는 참조 변수 name의 값을 변경합니다. 기존의 name이 홍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홍에 대해서 길동이라는 문자열을 결합합니다. 그러면 name은 기존의 홍에 대해서 길동이라는 문자열이 결합됐으니까 name은 홍길동 문자열을 가리킵니다. 예상은 기존의 홍이었으니까 이 문자가 이제 홍길동으로 변경돼서 가리킬 것 같은데, 실제는 홍이라는 문자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 결합된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은 따로 생성이 됩니다. 따로 생성돼서 name이 가리킵니다. 자, 이게 변경 불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기존 문자열에 대해서는 변경을 불가합니다. 기존 문자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해서 새로운 문자열이 만들어지면 메모리에 따로 생성이 됩니다. 자, name 값을 출력하면 홍길동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링 클래스의 concat 메소드를 이용해서 안녕이라는 문자열을 name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 홍길동에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자열 홍길동 안녕이라는 문자열이 따로 생성이 됩니다. 자, 기존의 name이 가리키고 있는 홍길동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홍길동 안녕 문자열이 따로 생성이 됩니다. 그걸 리절트 변수가 가리킵니다. 자, name과 리절트 값 출력하면 name은 그대로 홍길동입니다. 리절트는 홍길동 안녕을 출력합니다. 자바에서 문자열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바의 기존 문자열을 변경했을지 새로운 문자열은 따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 기본 타입 변수는 자, 이런 식으로 기존 변수의 값에 다른 값을 대입하면 기존 변수의 값이 바뀝니다. 섹션 03 패키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섹션 03.ex01 패키지. 자, 문자열 변경 불가능성에 대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스트링 이뮤터블 테스트. AB는 int 타입 기본 변수입니다. 3과 5로 초기화합니다. name은 스트링 타입 참조 변수입니다. 홍 문자열로 초기화합니다.
AB 값 출력하면 3가 옵니다. 실행하면 자 3, 5 출력합니다. 변수 A의 값을 변수 B의 값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B의 값이 5니까 AB의 값은 이제 5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타입 변수는 변경 시 기존의 값이 변경이 됩니다. 따로 생성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임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를 변경합니다. 보면 기존의 네임 값을 출력하면 당연히 홍입니다. 네임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를 홍에 대해서 길동이라는 문자를 결합합니다. 그걸 다시 네임이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실행하면 이번에는 네임은 홍길동 문자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상으로 봤을 때는 네임이 기존의 홍을 가리키고 길동을 결합했으니까 기존의 홍에 대해서 길동이라는 문자로 변경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본 타입 변수 A에 대해서 B의 값을 저장하면 기존의 A의 값이 5로 변경되듯이 기존에 네임이 가리키고 있는 홍 문자열이 길동으로 변경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네임이 가리키고 있는 홍 문자열은 메모리에 그대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새로 생성된 홍길동 문자열이 따로 생성돼서 그걸 네임이 가리킵니다. 자, 이번에는 네임이 가리키고 있는 홍길동에 대해서 콘캣 스트링 클래스 제공하는 문자열 결합 메서드입니다. 안녕이라는 문자열을 홍길동 문자열과 결합합니다. 그러면 홍길동 안녕이라는 문자열이 따로 생성돼서 리절트가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네임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은 그대로 홍길동입니다. 자, 실행하면 네임은 그대로 홍길동이고 홍길동 안녕 다른 문자열이 생성돼서 그걸 리절트가 가리킵니다. 문자열은 다른 참조 데이터와 달리 기존 문자열을 변경 시 기존 문자열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새로운 문자열이 메모리에 따로 생성이 됩니다. 자, 문자열의 변경 불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틀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홍 문자열에 대해서 길동 문자열을 결합하면 기존의 문자열 홍에 대해서 길동이라는 문자열이 결합돼서 메모리에 하나의 홍길동 문자열로 유지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기존의 문자열 홍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홍길동 문자열이 따로 생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스트링 클래스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문자열 관련 메소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은 자바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다룰 일이 많기 때문에 미리 문자열을 다룰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열을 다룰 때 굳이 각각의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들어 사용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문자열 다룰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미리 메소드로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문자에 관련된 메소드는 입문자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쇼핑몰 사이트 접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줘야 합니다. 줘야 하면 당연히 브라우저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상품 줘야 하면 서버에 해당 상품을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는 다시 DB에 해당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 후 다시 상품 정보를 브라우저로 넘겨서 브라우저에 표시해 줄 때 그냥 표시해 주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상품의 가격 정보는 DB에 저장되어 있을 때는 가격은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브라우저 표시할 때는 사용자들이 가격 정보를 읽기 편하게 세 자릿수마다 콤마로 표시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숫자도 결국에는 콤마로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문자열로 변환해서 전달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변환해서 전달하기 전에 문자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메서드를 이용해서 세 자릿수마다 콤마를 표시하는 그런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서드는 여러분들이 입문자 입장에서 프로젝트 투입 시 바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프로젝트 투입 시 프로젝트 전체 분석 설계해서 전체 코드의 클래스 구조라든가 각각의 기능의 일반적인 기능은 경력자들이 벌써 다 설계 후 일반적인 기능까지 어느 정도 다 구현해 놓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들이 투입해서 각각의 기능의 세부적인 기능을 맡아서 구현 및 테스트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기능에 지금 배우는 문자열 관련 메서드를 이용해서 세부 기능을 구현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당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용 방법을 잘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코딩 테스트에서도 문자열 관련 메서드를 사용해서 코딩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메서드는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메서드고, 그 외에 문서를 보면 스트링 클래스에서 지원하는 메서드들이 더 많습니다. 차의 메서드입니다. 매개 변수 인덱스에 해당되는 문자를 리턴합니다. 자, 랭스 메서드, 문자열의 전체 길이를 리턴합니다. 컴퓨트, 두 문자의 철자를 비교합니다. 콩캣 메서드는 우리 앞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두 문자열을 결합합니다. 문자열 사이에 더하기 연산 기능과 동일합니다. equals 메서드, 같은 문자인지 판별합니다. 자, 인덱스 오브 메서드는 문자열에서 문자열의 위치를 리턴합니다. 자, 라스트 인덱스는 뒤에서 검색 시 인자로 전달된 문자열의 위치를 리턴합니다. 자, 리플레이스,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를 다른 문자로 대체합니다. 자, 서브스트링 메서드, 첫 번째 매개 변수에서 매개 변수 사이에 위치한 문자열을 잘라서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내에서 특정 문자열을 추출하고 싶을 때 서브스트링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툴로우 케이스, 문자열을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어퍼케이스 메서드는 문자열을 대문자로 변환으로 리턴합니다. 트림 메서드, 문자열의 앞뒤 공백을 제거 후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메서드는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equals 메서드. equals 메서드는 우리 앞에서 사용해봤습니다. 문자열의 동등 여부를 비교하는 메서드입니다. name1, name2, name3의 이순신, 홍길동으로 초기합니다. name1 equals name2. name1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 이순신과 name2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 이순신이 같으냐? 같으니까 true를 출력합니다. equals 메서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해봤습니다. 자, length 메서드, 문자열의 총 문자 개수를 넣는 메서드입니다. 자, str 변수에 hello world 초기합니다. 자, str.length 메서드 호출합니다. 그러면 str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의 총 문자 개수를 넣습니다. 11입니다. 지금 hello world 철자가 지금 5개, 열자고 또 여기 공백도 하나의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11이 리턴됩니다. 문자열 리터럴에 대해서 length 메서드를 호출해도 됩니다. 문자열 리터럴도 실행 시 문자열 객체로 변환이 됩니다. 11이 출력이 됩니다. 차의 메서드입니다. 문자열에서 지정한 인덱스의 문자를 얻는 메서드입니다. 문자열에서 첫 번째 문자의 인덱스는 0으로 시작합니다. 자, hello world에 대해서, 자, H 첫 번째 문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인덱스 0이 할당됩니다. 두 번째는 1이고, 자바의 문자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자, 똑같이 str.차에 4하면 4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hello world 문자열에서 다섯 번째 문자를 얻습니다. 다섯 번째 소문자 O를 리턴합니다. 차에 대해서 11을 입력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문자열의 인덱스 범위를 넘었다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D가 10입니다. 인덱스 11에 해당되는 문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에서 범위를 넘어서는 인덱스를 차의 메서드에 전달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자, 인덱스 오브 메서드입니다. 인자에 해당되는 문자열의 인덱스를 얻는 메서드입니다. str.index of o, str에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에서 소문자 O의 인덱스를 리턴하라는 의미입니다. 보면 소문자 O가 지금 H가 0이니까 소문자 O의 인덱스는 4입니다. 그러니까 4를 리턴합니다. index of world, 월드 단어에 위치한 인덱스를 리턴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월드는 보면 여기서 시작하니까 6입니다. 6을 리턴합니다. index of A, 헬로 월드에서 A 문자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1을 리턴합니다. 자, 리플레이스 메서드입니다. 매개 변수의 첫 번째 문자를 인자의 두 번째 문자로 대체하는 메서드입니다. 자, 헬로 월드에 대해서 자, str.replace 메서드 호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 월드를 입력하고 두 번째 인자로 자바를 전달합니다. 자, 전달하면 str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에 대해서 월드 문자열을 자바로 대체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출력하면 헬로 자바가 출력이 됩니다.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열을 특정 문자열로 대체하고 싶을 때 replace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substring 메서드입니다. 문자열에서 첫 번째 인덱스부터 두 번째 인덱스 -1까지의 문자를 얻는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자열에서 우리가 지정한 인덱스 사이에 문자열을 추출하는 메서드입니다. 자, hello world 문자열에 대해서 substring 2,7, 2니까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L부터 시작합니다. L부터 7이니까 자, 7인데 7은 7에 대한 인덱스는 O인데,
자, 이런 식으로 substring 메서드는 앞에 있는 인덱스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니까 L부터 시작하는데 뒤에 있는 인덱스는 1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7이니까 7-1하면 6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한 인덱스의 바로 앞에 있는 인덱스까지의 문자열을 추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행하면 LLO 공백 W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substring의 두 번째 인덱스는 반드시 1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럼 1을 안 빼주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2,10을 입력하면 헬로 월드에 10이니까 11번째까지 출력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D는 인덱스가 지금 10입니다. 11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문자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항상 substring의 두 번째 인자로 지정한 인덱스는 반드시 1을 빼줘야 됩니다. substring 메서드처럼 자바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인덱스를 지정할 때 통상 뒷부분에 지정한 인덱스는 입력한 인덱스에 대해서 1을 빼주면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다른 메서드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스트링 클래스에 제공하는 메서드 실습 예제입니다. str 스트링 타입 참조 변수 선언 후 헬로 월드로 초기화합니다. str.length 메서드 호출합니다. 11이 출력이 됩니다. 문자 리터럴에 대해서 바로 length 메서드를 호출해도 됩니다. 차의 메서드입니다. 차의 4 0부터 시작하니까 다섯 번째 문자 O를 넣습니다. 차에 해서 11 문자 인덱스 범위를 벗어나서 차에서 인덱스를 지정해주면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소문자 O의 인덱스를 알고 싶을 때 index of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자, O를 입력하면 소문자 O의 위치 4를 출력합니다. index of 월드 문자열의 위치. 자, 헬로 월드의 월드의 첫 번째 단어 W가 시작되는 위치입니다. 6입니다. 자, index of A. 헬로 월드에 A라는 문자는 없습니다. -1을 리턴합니다. 자, concat 메서드 두 문자열을 결합할 때 사용합니다. str.concat 메서드 호출해서 and java str이 가리키고 있는 헬로 월드 문자열 뒤에 and world를 결합을 합니다. 자, concat 메서드는 이때까지 우리가 문자열을 연결할 때 사용한 더하기 연산자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to lowercase 메서드입니다.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헬로 월드 문자열 리터럴에 대해서 바로 to lowercase 호출해도 됩니다. 대문자로 변환시는 to uppercase 메서드 호출하면 됩니다. 자, replace 메서드 첫 번째 인자는 월드고 두 번째 인자는 자바입니다. 그러니까 헬로 월드의 월드 문자열을 자바로 대체하라는 의미입니다. 출력 시 헬로 자바가 출력이 됩니다. substring 메서드 두 인덱스 사이에 문자열을 추출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2,7 2니까 세 번째 문자열부터 7이니까 여덟 번째 문자열 아니죠. 1을 빼니까 일곱 번째 문자열까지 출력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end with 메서드 인자로 월드 문자열을 전달합니다. 의미는 헬로 월드가 월드 문자열로 마치느냐 마치니까 true를 출력합니다. trim 메서드 양단에 공백을 제거합니다. 지금 헬로 월드 양단에 지금 공백이 있으니까 출력하면 공백 제거 후 헬로 월드를 출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래 헬로 월드 문자열에 대해서 작업을 해도 str이 가리키고 있는 원래 헬로 월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소드로 우리가 문자열을 출력하면 그 문자열은 따로 만들어집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2 패키지 생성합니다. 스트링 메소드 테스트 str 문자열 변수에 대해서 헬로 월드로 초기화합니다. str.length str이 가리키고 있는 헬로 월드에 총 문자 개수를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11입니다. 헬로 월드 문자열 리터럴에 대해서 바로 length 메소드를 호출해도 됩니다. 차의 메소드입니다. 4 다섯 번째 문자 O를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O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차에 11을 하면 에러가 납니다. 지금 맨 마지막 문자 D의 인덱스가 10입니다. 12번째 인덱스는 없습니다. 실행하면 string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위치가 string method test 좀 잡아 여기 14행에서 발생했습니다. 요 클릭하면 자, 바로 이동됩니다.
차이 메소드 호출 시 문자열 범위에 있는 인덱스를 인자로 전달해야 됩니다. 자, 인덱스 오브 메소드 문자열 5를 전달합니다. 한 개의 철자를 이루어졌더라도 인덱스 오브의 인자는 문자열입니다. 5를 전달하면 헬로 월드에서 5의 인덱스 값 좌측에서부터 전달된 문자 5를 찾습니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5의 인덱스는 4입니다. 실행하면 4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인덱스 오브 이번에는 월드 문자열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월드에 W가 시작되는 인덱스 6입니다. 실행하면 6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인덱스 오브 A를 전달하면 헬로 월드 A는 없습니다. 실행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인덱스 오브로 없는 철자를 찾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합니다. 자, 콘캣 메소드입니다. str.concat 메소드 호출해서 인자로 end java 문자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STL이 가리키고 있는 헬로 월드에 대해서 end java를 결합해서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헬로 월드 end java 출력이 됩니다. 문자를 결합할 때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방법이 자, 더하기 연산자입니다. 더하기 연산자를 해도 똑같이 콘캣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문자열을 소문자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toLowerCase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 리터럴에 대해서 바로 toLowerCase 메소드 호출해도 됩니다. 자, 실행하면 헬로월드 결과 같습니다. 대문자는 toUpperCase입니다. 자, 실행하면 헬로월드 대문자로 변환돼서 출력이 됩니다. replace 메소드 첫 번째 인자로 문자열 월드를 전달하고 두 번째 인자로 자바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str이 가리키고 있는 헬로 월드에 월드를 자바로 대체합니다. 실행하면 헬로 자바가 출력이 됩니다. 자, substring 메소드입니다. 2,7 2니까 세 번째 문자부터 7이니까 1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문자 사이에 있는 문자를 추출합니다. 자, 실행하면 LLO W가 출력이 됩니다. end with world 헬로 월드가 월드로 마치느냐? 지금 헬로 월드 월드로 마칩니다. 대소문자까지 같아야 됩니다. 실행하면 true가 출력이 됩니다. 자, 월드의 W를 소문자로 변경하면 실행하면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대소문자까지 일치해야 됩니다. trim 메소드입니다. 지금 헬로 월드 문자열 리터럴의 양단에 지금 공백이 있습니다. trim 메소드로처럼 공백을 제거합니다. 실행하면 자, 헬로 월드 공백이 제거된 상태에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소드 호출해서 헬로 월드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결과의 문자를 출력하더라도 str이 가리키고 있는 원래 헬로 월드의 문자열은 변하지 않습니다. 출력해보면 헬로 월드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문자열에 대해서 어떤 변경을 가했을 때 변경된 문자열은 따로 메모리에 생성됩니다. 자, 문자열 다룰 때 많이 사용되는 메소드의 기능에 대해서 실습해 봤습니다. 지금 문자열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메소드들은 입문자 입장에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자, 메소드를 좀 보충하면 자, 인덱스 오브 메소드는 문자열의 좌측에서부터 인자로 지정한 문자열의 인덱스를 넣습니다. 반대로 문자열의 뒤에서부터 우리가 문자열의 인덱스를 넣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덱스 오브 해서 5를 전달했는데 자, 뒤에서부터 지정한 문자열의 인덱스를 넣고 싶다 이러면 last index of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index of o와 last index of o 자, 두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차이점 실행해보면 index of o를 실행했을 때는 좌측에서부터 첫 번째 o를 찾으니까 L 다음에 O 그러니까 인덱스가 4입니다. 반면에 last index of 메소드는 뒤에서부터 첫 번째 O의 위치를 찾으니까 W 다음에 O의 인덱스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7을 리턴합니다. 자, index of, last index of 둘 다 많이 사용됩니다.